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 톡스타 계속해서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하고 문자, 톡스타 홈페이지 이용해서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접수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 접수는 샵 0082번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후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실시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스타분들의 톡방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퀴즈는 다시 한번 내드릴 건데요. 1부에서 미처 퀴즈 풀지 못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 거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방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린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퀴즈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부에서 많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9시 2분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 별톡방에는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종목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흰둥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흰둥이님 1부에서도 계셨는데 2부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보니까 리츠님도 오셨고요. 리츠님은 어제 저희 2부에 함께 해주신 분인데요. 별톡방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츠님에게도 또 상담 신청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별톡방도 많이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리츠님이 그리고 2부에서 오바니트 코스메틱 그리고 추천을 해주셨었는데요. 저희 김정철 스타님과 함께 리치스타와 함께 스파이더스타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어제 추천해드렸던 그 종목 오늘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김정철 스타 통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 도와드리고 있고요.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 주시면 잠시 뒤에 오늘 또 함께하는 새로운 스타분들과 함께 궁금증 풀어드릴 거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별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톡스타 2부에서는요. 더 많은 정보들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른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가 좁다, 남 좀 더 글로벌한 투자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 코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롱맨 툰맨 잠시 뒤에 함께 할 거고요. 1부에서 내드렸던 퀴즈 다시 한번 2부에서도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1주만 갖고 있어도 기업의 주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은 무엇일까요? 1번 방어주, 2번 황금주, 3번 단독주인데요. 이 중에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도 힌트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블링블링 반짝반짝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퀴즈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바로 그러면은 롱맨 풋맵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대왕스타입니다. 급등 가치주를 발굴한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롱맨 풋맨의 김보스타입니다. 요즘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죠. 매일같이 이제 아시겠죠? 매일같이 나온다는 거. 예,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역시 글로벌 증시는 역시 싸움보다는 화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싸움 보면 재밌는데 지수가 안 오르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죠?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 전면전 피하기 위해서 무역 협상을 좀 재개했다는 소식이 좀 훈풍을 주고 있네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올랐고요. 자,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준 높은 우리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제 글로벌 투자에 대안을 한번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롱맨 붐의 시간에는요. 일단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서로 얘기 좀 나눠보면서요. 그리고 어떤 상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랑 그다음에 투자 상품 이런 거 좀 서로 의견 나누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나와 계신데요. 오늘 왠지 무슨 바둑 분위기입니다. 흑돌, 백돌. 바둑 분위기죠. 예, 일단 우리 백돌의 우리 해양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흑돌의 우리 에이지스타님. 오늘 에이지스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뭐 짜고 오신 건 아니죠? 예. 전혀 안 짜고 왔는데요. 전혀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오늘 예. 딱 저는 이제 흑의 필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항상 흑의 필이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양스타님은 그 약간 오늘 백색에 약간 기운이 있었나요? 좀? 네,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좀 밝게, 시청자들 좀 더 시원하라고 좀 밝은 색을 선택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청자님 생각해 주시는 우리 해양스타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개 가지고 롱풋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롱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통 상승을 의미합니다. 상승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숏과 풋, 원래 이제 숏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풋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풋맨. 자, 풋맨은 이제 하락을 의미하죠. 원래는 숏인데 이제 풋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했어요, 오늘.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 양재츠 특사, 중국의 양재츠 특사가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청와대에서 양재츠 특사가 왔다 가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인정하면서, 오히려 양재츠 특사가 사드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뭐라 했다. 네. 하나님 왜 빨리 안 푸냐. 예, 이런 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중국 관련 초급등했어요, 완전히. 그 다음에 CJENM도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하고 합작해서 만든다는 것 때문에 BTS 관련주도 또 많이 떴고요. PS 따라서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BTS도 근데 중국 관련주와 플러스 BTS가 더 많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쪽에 좀 많이 매기가 몰리지 않나 하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 대급등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에지 시스템님? 일단 뭐 지수 선물 기준으로 좀 표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수 선물. 최근에 이제 7월 달 들어서 계속해서 못 넘었던 게 사실 이제 300선이기도 했지만, 이제 7월 말 들어서 정확히는 이제 298선, 298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바꿔서 못 넘었는데, 사실 보시면은 이제 차트 하방에서 지속적으로 24일부터 압박을 들어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이 삼각형 차트입니다. 삼각형으로 삼각 압박 들어가다가 오늘장에 갭상승으로 스타트를 끊었죠. 그 다음에 지지도 정확하게 기존에 저항받던 298.55선에서 저항 받고선, 지지 받고선, 그 다음에 반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차트 이쁘게 잘 그리시네요. 네. 이해가 쉬워요. 예. 네. 워낙 이제 좀 이 삼각 수렴만 나오면은 사실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트라서, 어제. 사장님도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어제 그래가지고 그 대부분의 좀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 다 상방 배팅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앞으로 좀 더 상승세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 가능하다 쪽으로 보고 있고, 일단 미국 시장 자체가 좀 호조세로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약간 호조세 대비해서 우리나라 장이 호조세를 못 받았는데 오늘 장에 살짝 물꼬가 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해양스타님은 어떻게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 자체가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아직까지. 꺼지진 않죠. 네. 많이 쌓여야 됩니다, 거품은. 일전에 이제 본부장님하고 김보님이랑 얘기를 하신 거는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 채권의 스프레드 격차, 이게 제로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품 자체가 쉽게 꺼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했었는데, 10년물 이제 미국 그 역전 현상이죠. 제로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자체가 화랑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단순히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갖고는 굉장히 이제 소재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고, 시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사골국물처럼 우려먹었죠? 그죠. 너무 우려먹는 상태죠. 너무 우려먹었어요? 예, 이거는 뭔가 맛이 안 납니다, 이제. 결론이 그래도. 뭔가 도출이 돼야 돼요. 뭐 그렇죠. 이제 할 거다, 뭐 할 거다,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꺼지는 분위기는 쉽게 나오지 않은 분위기고, 어쨌든 간에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언제냐.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좀 특집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프레드 10년물 채권하고 이제 2년물 채권에 대한 그 이격이 있어요. 이게 제로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도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증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차 다시 화랑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비유를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 만약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이해 안 되시면은 오늘 이 시간 이제 매주 시청해 주시면 아마 해외 선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가 어떤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얘기 이해시키려면 한 3시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반면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가 6.8008. 그래서 좀 떨어졌어요. 다행히. 8008로 고시하면서 분위기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뭐 화해 분위기 나니까 중국이 이제 절상고시한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위안화 약세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크게 미치는 게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지 않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면 또 뭐라 할 수 있으니까, 네. 미중 말고 중미라고도 한번 얘기 드릴게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이렇게 재래식무기로 싸우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죠. 근데 이제 무역전쟁으로 싸우면 네. 누가 이길까? 그냥 답을 하나 딱 내고 가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애매한데 직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에이지시트님 네.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신세계 나올 때마다 미중이냐 중미냐 이거 가지고서 한번 공격당한 그렇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올해는 미국, 10년 이후에는 중국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올해는 미국, 10년 뒤에는 중국이 이긴다. 일단 관세 싸움에서 무조건 일단 대미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중국 쪽이 질 수밖에 없어요. 관세 싸움 끝에는. 그래서 일단 올해는 미국이 이기고요. 그다음에 10년 후 장기적으로 가면 2025년 가면은 무조건 중국이 이긴다. 근데 중국에서는 위안화 절하시키면은 뭐 네. 관세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일단 저라는 실질적으로 이겼어요. 사실상 달러 인덱스도 올리는데도 성공했고 절하시키는데도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자금 오히려 요즘 들어서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WTO 중재 측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러 절하시켰다가 이제 이 절하에 대해서 돈을 쓴 비용이 좀 아까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중국한테 이게 운이 좋은 게 아닌가 싶은 게, 중국이 딱 나오려고 하니까 금리 인상 통해서 들어오는 외화 자금들이 다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사실상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이득을 많이 보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절하고시 하면서 좀 피해도 많이 봤다.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위안화 절하하면서 자금 또 풀고 막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때 중국이 이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한번 올 텐데 이번 무역전쟁 때 절하하면서 버틴 것 때문에 아마 더 크게 맞지 않을까. 일단 돈을 좀 많이 썼죠. 돈을 많이 써가지고 네. 좀 약간 그런 생각 좀 해보는데 우리 해왕스타님 누가 이길까요? 저도 일단은 의견이 비슷한데 저는 좀 사실 이제 기간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더 짧다, 혹시 더 올해는 짧은가요? 예.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 자체에 대한 결론 자체는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관세 정책 자체가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굉장히 취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이 이기지만은 저는 조금 이제 좀 더 확장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미국이 조금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 10년 뒤가 아니라 내년부터 이제 중국 자체가 이 무역 전쟁에만 포커스 맞추고 얘기를 본다면은 내년부터 좀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였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미중 무역을 떠나갖고 미국 부채랑 조금 연관을 짓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커요. 지금 미국이 최근 2, 3년 동안 찍어내는 통화량이 거의 몇십 배 수준으로 올랐어요. 부채를 대비해갖고. 그래 터지면은 이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미중 무역에서도 불리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상황이에요. 10년 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윤진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조금 더 이른 시간 내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왜냐하면 부채적인 단계에서 통화량을 너무 많이 찍어내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무섭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이제 부채가 터진다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거예요. 주식 관련해서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부채도 많고 미국도 부채 많고 하여튼 부채 많은 나라들인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이기나 중요하진 않고 사실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화해 좀 하고 싸움 구경하는 건 재밌는데 계좌에 수익이 안 나요. 싸움 구경하고 있으면. 일단 누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먼저. 그냥 졌다고 서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서로 다 양쪽에서 피 보고선 끝나지 절대로 이제 한쪽만 져주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국 시진핑 주석도 지금 좀 타격 좀 입었다고 해요. 그 중국이 이제 절대 집권인데
사실 시진핑 주석의 그 사진을 불태운 여자분이 또 계시고, 중국 국민 중에. 네. 그런 정도로 약간 정치적으로도 좀 약간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까, 뭐 결국은 서로 뭐, 다 잃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좀 이슈도 좀 요약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이러면 이번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지난주에 해외 상품, 투자 상품 중에 가장 핫한 딜, 핫딜을 제가 뽑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상품, 우리가 상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일이 하나씩 찾아서 보기가 좀 힘드니 가장 크게 움직인 것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첫 시간이라 뭐 제가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좀 봤는데, 상품도 봤는데, 대두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대두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롱맨 핫딜로 좀 뽑아왔습니다. 롱맨. 자, 대두, 소이빈입니다. 소이빈 급등했는데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LG 시스템님. 네, 일단 소이빈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뭐 상승세, 하락세 지속적으로 반복하다가 좀 차트 제가 선물 차트로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뭐 나스닥에도 ETF 종목들도 있고 뭐 이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ETF 기준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6월 달에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들어오다가 7월 달 들어서 약간 반등세로 전환하면서 최근에는 약간 반등세 추세를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스템으로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게 소이빈이에요. 왜냐하면 소이빈이와 소이빈 오일 이 두 가지가 추세가 그냥 한번 나오면 그냥 그대로 쭉 가주는 게 있어가지고 추세 매매 시스템 돌리면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애호하는 상품이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장기 추세로 쫙 가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에버리지 비율을 좀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자금 대비 10분의 1로 줄여서 넣는 방법도 있지만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SOYB라는 코드명으로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ETF 상품 기준으로 해외 증시 거래 통해서 거래를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일단 본인 자금 이상으로 잃을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거 충분히 참고하시고, 장기 추세 한번 양봉 쭉 떴다, 뭐 트릭스나 뭐 추세권 기준으로 해서 양봉 떴다 혹은 뭐 음봉 떴다 이러면은 그때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장기를 쫙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두 ETF 소개해 주셨는데, 종목 코드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SOYB. 네, SOYB입니다. 자, 이거 해외 주식으로 검색하셔가지고 SOYB라고 종목 검색 코드를 치시면은 이 대두 ETF네요, 이게. 신기한 ETF가 있네요. 대두 ETF니까요. 우리가 해외 선물이나 너무 이쪽에 변동성 큰 상품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ETF도 한번 보시는 게 참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선물로 바로 넘어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주식에서 ETF로 한번 건너갔다가 그 다음에 선물로 넘어오시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본인 자금을 잃기 싫으시다, 무조건 내 자금을 지키고 싶다 이런 분들은 ETF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맞아요. 근데 이거도 어차피 근데 해외 주식 계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 좀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회왕스타님, 대두 어떻게 보시나요? 대두 급등 반등이 좀 V자로 나왔어요, 완전히. 근데 어떻게 네. 일단은 관세 단체가 어제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합의 자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또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사실 이제 여기 모든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농수산물은 비주류 상품이에요. 비주류 상품. 네, 굉장히 맞아요. 비주류 상품이에요. 매매 자체도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없는 상품인데, 최근 이게 화두가 되는 이유는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이제 중국 농수산에서 수입 관세 적용에 이제 직격탄을 맞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대두가 어떻게 보면 대두가 된 거죠. 대두가 된 거예요. 대두가 된 거였습니다. 대두가 된 거. 관세 정책이 이렇게 떠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미중무역을 면밀하게 봐야겠죠. 대두 관련은 어쨌든 간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농수산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주목하고, ETF도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렸는데, 뭐 추가로 뭐 얘기 드리실까요? 네, 뭐 추가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관세부가 미중이 서로 이렇게 때리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7월 6일에 처음 때린 거 340억, 미국이 때리고 나서 중국이 보복관세를 340억 때렸죠. 이 340억에 포함된 게 대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25% 관세가 바로 매겨져가지고 지금 중국 친구들이 수입을 미국에서 안 하고 브라질로 다 넘어갔어요. 브라질, 러시아로 막 흐트러더라고요. 그죠? 브라질, 러시아 이쪽으로 흩어져가지고 사실상 미국 가격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뭐 반등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이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수급이 딱 브라질로 넘어가면서 브라질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동반 반등이 좀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항선 최근에 있는 거 잡아드리자면 이제 920선에 저항선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여기서 잠깐요. 네, 질문이 있나 지금 보네요. 별톡방에서 대두와 관련된 질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톡방 열어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점 궁금해하고 계시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리코 주지님께서 해왕님 말씀 많이 해주세요. 해선 매매 자신감이 생기네요. 라고 하시네요. 기분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리코 주지.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톡톡님 오셨고요. 보니까요, 지금 대두에 대한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꼬아님께서 국내에는 콩 ETN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톡톡님께서 요즘 대두 보고 있는데 해외 선물 말고 ETF로 투자할 방법은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세 분과 관련된 궁금증, 세 분이서 하는 이야기들 별톡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톡톡님께서 대두 ETF 국내 증권사에서는 제공 안 하나요? 라고 또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철 스타님? 네, 뭐 제가 그냥 얘기 드리자면 국내 증권사 제공을 하죠. 당연히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 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 계좌 개설하시면은 대두 ETF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 아까 소개시켜 주신 네. SOYB 종목코드 SOYB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뭐 콩 ETN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은 요즘 거의 다 국내에서도 거래가 됩니다. 예. 뭐 요즘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빼고는 웬만해서는 거의 다 거래 가능합니다. 네, 뭐 이걸로 한번 거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다음에 품맨 핫딜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해양마스터님이 지난주에 저랑 리허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스닥 폭락이라고. 근데 폭락을 얘기했는데 진짜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품맨 핫딜로 나스닥 지수를 제가 뽑아봤는데 지난주 급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급락을 보였는데 아주 쭉쭉 빠졌습니다. 지난주 우리 리허설 때 우리 향스타님이 나스닥 폭락을 노래 불렀는데 그냥 안타까워요. 일주일 전에만 그냥 우리가 빨리 시작했어도 예, 이거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었는데 그래도 신세계 시간에 많이 얘기해 주시지 않았나요? 네, 일단 언급은 드렸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커요, 이 구간은. 살짝 한번 밀렸다 간다. 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락으로 내려오는 이 구간 자체는 지금 하락으로 내려오는 구간 자체는 단순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해양스타님이 그 나스닥 지수가 폭락할 거다. 라는 얘기 하면서 나스닥 선물 매도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해외 선물 상품에서 우리가 나스닥 선물이 있습니다. 이미니 나스닥 100, 이미니 나스닥 100이 있는데, 이 상품으로 뭐,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에이지 시스템님, 나스닥 지수 지난주에 이제 폭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나스닥 자체가 최근 들어서 뭐 이제 달러 인덱스 상승이 지속적으로 반등되면서 동시에 진입이 됐는데 문제는 저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최근에 하락이 좀 세게 나왔었죠. 이제 뭐 황주에다가 플러스라고 이제 해가지고 요즘 빵 플러스, 빵 플러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빵 플러스. 네, 빵 플러스라는 얘기 써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좀 급락세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뭐 10% 이상의 지금 반락이 나왔었고, 근데 이 물량들을 보시면은 시점이 딱 실적 발표 시점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장에 공격적으로 한 번에 쫙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딱 토요일장 넘어갈 때죠.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네, 정확히는 미국장으로는 금요일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빠져나온 시점을 딱 보시면은 실적 발표가 제일 호조성으로 잘 나오고 있을 때 빠졌어요. 네,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가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사용자 수가 감소했다는 네, 거죠? 언론에서 핑계라고 봐야 하잖아요, 이거는. 네, 핑계 뭐 100만 명 감소, 전체 1억 몇 명에서 100만 명 감소. 이거는 뭐 중간에 감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선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든 전망을 치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높아 보이고, 실질적으로 매출에 있어서는 거의 한 20몇 % 가까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매출이 뭐 감소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인데, 이런 공격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건 오히려 저는 중국 친구들이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 기다리고 있다가 실적 발표 시즌 딱 터질 때 호조성 지표 나왔을 때 그때 그나마 급락이 제일 덜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때 빠져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빠져나왔다. 네, 그죠. 호조성 이슈가 딱 나올 때 빠져나와야 그나마 좀 단가라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네, 이때 빠져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트위터도 지금 안 좋았는데, 재밌는 게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이른바 유령 계정 네. 다 폐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사용자 수가 감소한 거지 이게 진짜로 사용자 수가 엄청 빠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LG 시스템도 어느 정도 반등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 랠리를 다시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술주 중심으로만 반등이 좀 살짝 나와줄 것 같고요. 근데 네. 대신에 장기적으로 반등 쳐주기에는 이제 너무 재정적인 부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JP모건이 작년부터 얘기했던 이제 채권 200% 발행량, 이 리스크가 제가 하반기부터 실행이 될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리스크를 끼치면은 사실상 회사채들도 다 전부 다 물량들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증시에서만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일단 회사채들도 다 팔고 나가고 채권들도 팔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저께장부터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가 이어졌었죠. 이 잠깐 떨어졌던 것도 증시에서 차익 실현 물량 던지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본인들 국가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저는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들어가고요. 네, 이 물량들이 앞으로 채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장은 쉽지는 않을 거다.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약간 온도차는 살짝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반등 랠리도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까지 핫딜을 한번 봤는데 그럼 이번 주 핫딜을 한번 볼게요. 롱맨 핫딜, 숏맨, 푸맨 핫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반등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아주 강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어떤 거가 있는지 우리 뽑아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네. 우리 해양스타님은 나스닥하고 골드 잡아주셨고, 우리 LG 시스템 스타님은 지금 크루드 오일을 잡아주셨네요. 크루드 오일. 예, 이렇게 한번 상품을 봤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해양 스타님, 나스닥하고 골드 어떤 게 상이고 어떤 게 떨어지고 어떤 게 오를까요? 저는 일단은 조금 미리 핫딜이라고 해서 굉장히 뜨거운 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슈가 많은 상품이죠. 그죠, 이슈가 많이 간다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스닥을 이번 주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자체는 이제 오늘 내일은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쉬어야 된다. 네. 일단 상황을 좀 보자. 지금은 왜냐면은 이제 조정 단계가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 자리가 끝나고 다시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커요. 이제 달러 인덱스 관련해 갖고는 조금 저는 증시랑 비교를 하지 않는 개인적인 그게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하고 증시하고는 너무 상관관계를 짓지 말자. 통화 정책이랑 기업 분석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 관련해 갖고 이거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은 단순히 이제 기술적 하락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거는, 제가 일단은 톡스타 이제 무료방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했어요. 10년물 채권과 2년물 채권에 이제 제로 영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거품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성지순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예언하는 겁니까? 지금 거품입니다. 거품이죠. 이거는 거품이죠. 내년에 꺼질 가능성이 커요. 굉장하게 심하게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거품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조금 타이트하게 유지하면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면 지금 추세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직도 매도예요. 이게 꺼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거는 월요일 내지 화요일 다음 주쯤에 이제 매수세에 대한 탄력이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매수는 다음 주 정도쯤에 그때 한번 노려보자. 그죠. 그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도 압력도 좀 있으니까 일단 그걸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매매 자체를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매일 할 필요 없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정혜원 톡스타 방에 있는 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무료 톡방에도 항상 얘기를 해요. 매매 자체 매일 할 필요 없다. 보일 때 하자, 보일 때. 근데 지금 보이는 상품 자체가 일단 나스닥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드리면은. 근데 제가 이제 골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네, 골드 바로 한번 넘어가죠. 골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골드는 어차피 이제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럼 골드. 자, 골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골드를 이제 핫딜 상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골드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톡스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얘기 드리는데 이번 주에 BOJ 회의가 있었어요. 네, BOJ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이제 논란이 많았죠. 갑작스러운 이제 긴축 발동이 됐다면은 골드가 미친 듯이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제 그거를 테이퍼 펜트럼이라고 하는데, 이거 긴축 자체가 발작. 긴축 발작이 갑작스럽게 발동했으면은 이거는 달러가 이제 변곡 시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골드 자체가 그간 눌렸던 시황 자체를 억누르고 한 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일단 여기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긴축 발작이라는 얘기가 나온 좀 배경을 좀 얘기 드리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금리가 갑자기 좀 올라왔죠. 그죠. 장기물 금리가 좀 올라오면서
사실 이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좀 놀랬어요.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일본에서 공개 시작 조작 한 2번인가 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이런 거도 거의 지금 몇 년 만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거를 이제 시장 금리가 좀 올라온다.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놓고 금리 낮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장 금리가 올라오니까 이게 왠지 긴축으로 들어가줘서 시장 금리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죠. 라는 생각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봤는데 결국은 뭐 도로아무이 타불 됐습니다. 도로아무이 타불이지만 저는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BOJ 전에 긴축 발동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반반이었어요. 확률 자체가. 왜냐면은 사실 저도 살짝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봤었어요. 네. 가능성이 너무 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MC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채권금리입니다. 예, 그냥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채권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긴장을 한 거죠. 일본 BOJ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예. 금리 인상이나 긴축 얘기 나왔으면 확 틀 뻔했어요, 또. 왜 그러냐면 예. 갑자기 긴축 발행을 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국채 매입을 축소하고 더 이상 중단해버리는데 달러 인덱스가 버틸 수가 없어요. 바로 밀릴 예. 가능성이 있었죠. 바로 밀리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야, 우리 인플레이션 서서히 지켜본 다음에 좀 그렇게 해보자. 초저금리 한 번 더 유지하자. 예, 좀 더 이제 올라가면 여건 되면 마련하자. 근데 긴축에 대한 입장은 고수해요. 자기네도 하고 싶다. 일본.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따라가야 된다는 건 여기고 있지만은 소비자 물가지수 못 오르고 있어요. 형편이. 함부로 들이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축 발동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안정적인 여건을 좀 통화 정책을 이끌겠다 이런 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죠. 저로서. 네. 저는 사실 이제 기회가 나올 뻔했어요. 테이퍼 기회 포인트가 텐트럼이 나올 뻔했어요. 맞아요.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했으면 싶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달러가-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달러가 움직이면서 모든 상품을 다 움직여 드릴 수 있었던 네네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네. 우리는 어제 이제 주식 투자나 이렇게 심심하게 하고 있었지만 우리 해외를 보신 분들은 BOJ를 되게 집중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셨다는 거 상당히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사실 이거 네. 발동해라 하고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좀 나올 뻔했죠. 네, 기회 발동하고 어떤 지지만 넘어가면 바로 이제 유로, 골드, 엔화 이런 매수적 단계를 좀 볼 수 있는 세 종목 전체 다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됐었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역시 변곡점이 올 가능성을 좀 대비해 보자. 네, 대비하고자 좀 이제 톡스타에서 무방을 했었죠. 톡스타에서 무방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변곡이 얼마나 시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추세 자체가 달러 인덱스가 매도세로 내려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지지 자체가 밀릴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히 하락세로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는 이런 여건 자체는 전혀 마련 안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좋은 깊이 있는 시황인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 LG 시스템이 크루드 오일을 잡아주셨는데 크루드 오일 어떤 배경으로 잡아주셨나요? 네, 사실 뭐 크루드 오일이랑 저는 이제 골드를 좀 추가로 잡아드리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네.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일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오일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장기로, 오일? 네. 장기로 좀 하락세로 가지 않나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저 오히려 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란이 사실상 이제 사우디 쪽에 원유 수송선을 공격을 한번 했습니다. 거의 한 2척 정도 공격을 했고요. 근데 원래는 미국만 건드리거나 혹은 뭐 건드려봤자 이스라엘 정도만 건드릴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우디까지 건드렸다는 거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도 서로 다 적대국이 돼버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과 원수 관계니까 그죠? 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를 건드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또 아랍에미리트 쪽도 충분히 더 건드릴 수 있거든요. 더 만만하죠, 거기가. 그죠? 네, 더 만만합니다. 이번에 건드린 위치가 홍해 쪽이에요. 홍해 쪽인데 정확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페르시아만이 이란에 더 가깝습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페르시아만 주변에 그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그 두바이, 이제 제일 높은 타워 있고 이제 부가티들 타고 다니는 두바이 이쪽이 다 전부 다 이란 부의 반대, 상징. 그죠? 네, 네, 부의 부의 상징이에요. 상징이죠. 이게 딱 그 이란 반대편에 페르시아만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친구들이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페르시아만을 전부 다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로 따지자면은 이제 반대편에 서해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 폭이. 반대편에 지금 중국에서 포를 이렇게 다 장전하고선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 국가들이 수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떨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미국이랑 연관돼서 같이 공동 착구를 해가지고 수출하는 그 유조선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높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 미국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추가적으로 시추 들어가는 투자에 대해서 중단한 상태입니다. 잠정적으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급량이 늘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관점.
관점에서 일단 그쪽의 공급량이 늘어난 거는 쉽진 않다. 네, 그죠. 예, 공급량이 늘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좀 오늘 밀리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점점 그래도 저가 매수 가능성은 기회가 있다. 네, 가까워 저가 오고 매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후반부에 저희 오일 매수가 하나 추가적으로 들어드렸으니까요. 예, 그거 한번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일단 65선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점점 이제 한 계약씩 매수 들어가야 될 포인트가 포지션이다. 나온다, 예,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나하나씩 매수 넣으면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뭐 이제 장기로 끌고 갈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우리나라 선물 기준으로도 있으니까요. 뭐 타이거 ETN, 뭐 원유 ETN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원유 선물 많아요. 네, 원유는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냥 상품 기준으로도 전부 다 그냥 장기로 ETN, ETF 거래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골드는 짧게만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뭐 BOJ 이슈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이슈만 보셔야죠. 일단 새벽장에 FOMC 결과가 있습니다. FOMC 결과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매번 파월이 요즘 들어서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해서 미리 다 얘기해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옐런이랑 좀 다르죠. 옐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끌다가 금리 인상 직전 가서 한 2주 전쯤에 이럴 것 같다. 이 정도로 얘기해주는 성격이었다면 파월은 거의 한 3달 전부터 우리 할 거예요 하고서 실제로 그 시점 가서는 그냥 해버리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역시나 금리 인상 확률이 벌써 미리 90% 가까이를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장을 마지막으로 보고 온 게 89%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플레이였는데 벌써 이제 CBO이죠. CBOE 기준으로 이제 금리 선물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89%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한 5%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보통 금리 인상 직전에 한 95% 이내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도달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은 5%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구간이 있는 만큼 일단 내일장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방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의 숏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약간의 하겠습니다. 숏 관점. 네. 일단 뭐 추가적으로 불연 설명 드리자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야 할 텐데 일단 크루드 오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오일에 투자하는 건데 내가 굳이 해외 선물 만들기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화면 잡아주시면 좋으시겠는데요. 일단 제가 오일 관련한 ETF를 좀 쭉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일단은 이 화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오일 ETF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있네요. 일곱 개 정도 있으니까요. 이 오일 ETF,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ETF 상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종목 설정에다가 ETF, 오일, 원유 ETF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투자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더 내려오면 매수를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일단 오일 매수, 일단 매수 포인트 나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유소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오일 가격 보면 알아요. 지금 떨어졌잖아요, 좀. 떨어졌는데 왜 우리 휘발유 가격은 안 떨어뜨리고 있어요? 예, 우리 오일 주유소들 좀 빨리빨리 좀 가격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밀려왔어요, 차트에서. 예, 우리 주유소 가격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 물가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 일단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질문 별톡방 잠깐 한번 볼게요. 저희 별톡방 통해서 시청자분들 많은 궁금증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어서 오세요. 우리 배한길님 깜빡 잠들고 인자 들어왔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내일은 꼭 일찍 주무시지 마시고요. 8시부터 톡스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코 주디님께서 오일 관련해서 해왕스타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지금 풀고 넘어가 볼까요? 해왕스타님? 네. 해양님, 네. 오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솔직하게 저는 미리 제가 이제 공개 톡방을 통해서 오일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상품 중에 저는 원래 솔직한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일 어려운 상품이 오일이에요. 어렵죠. 예, 사실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예. 지금. 왜냐면은 진폭 자체가 워낙 크고 추세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시황만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단발적인 시황 자체로 개인적으로 매도 매수세가 끌고 가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굉장하게 힘들게 이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품이에요. 리스크가 제일 크고 위험도도 제일 크고 그리고 수익 나기도 제일 까다로운 상품이 그리고 될 수가 또 있어요. 돌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네네. 글로벌적으로 좀 그리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오일 자체가 완전히 이제 패턴 자체가 무너졌어요. 굉장히 이거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미리 다 언급을 드렸어요. 오일 진짜 어렵다고. 여러분들 차라리 나스닥이 지금 상황이 더 쉽다고 설명을 해요. 그 정도예요. 오일 자체가 지금 패턴 자체가 추세장이 아닌 패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단발성 시황으로 매수 매도세가 결정이 되는 구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핵합의도 유예기한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이랑 관련해갖고. 그리고 시황 자체가 오펙 관련해서는 아무런 뉴스가 뜨지 않아요. 단순히 이제 차트적으로 매수세, 매도세로 강하게 밀리는 그런 분위기만 형성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오일 관련 상품 자체는 지금 책 차트로 간단하게 봐야 돼요. 그렇게 어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스팬 자체가 밀리면 매수고 스팬 자체 밑에서 오면 매도예요. 이거 자체가 형성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관점을 볼지 매수 관점을 볼지 이 정도의 판단을 하고 지정가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나 지금 오일 한번 매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67.90 오를 때까지는 대기해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단기 시황, 오늘 데이 그렇죠, 트레이딩. 그렇죠. 데이 트레이딩만 진행을 해야 돼. 장기 포지션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부 방송도 제가 봤는데 장기 관점을 좀 설명해달라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근데 장기 관점이 안 나와요. 제 뷰로는. 시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뭐예요? 단일적인 시황이 있어야지 그게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고 판단이 쓰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없다면은 차트가 아무리 만족하더라도 죽는 겁니다. 골드 차트에서 제가 차트는 만족하지만 매수를 안 보고 오히려 관망을 하고 짧게 끊어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시황이 없기 때문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변곡이 올 만한 시황 자체가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FOMC 회의도 있지만은 FOMC 회의 별거 없습니다. 이미 톡스타 무방을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이번 FOMC 회의는 아무런 내용 자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2주 전에 파월 증언에서 이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다는 많이 거예요. 얘기했죠. 네. 많이 오픈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일 자체도 마찬가지. 오일 자체도 지금 단일적인 시황에 의해서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매수로 날아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일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굉장히 아직까지는 깊게 좀 합니다. 매매 적극적으로 임하는 건 좋지 않다. 데일리로만 짧게 수익 내는 방식으로만 하자. 이끌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도 알아봤고요. 자, 우리 해양스타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상품을 봐야 될지랑 전부 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어떤 상품 볼 거 다 얘기는 했으니까, 우리 이제 베스트 픽을 한번 뽑아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베스트 픽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해양스타님, 베스트 픽을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계좌를 아예 오픈해 주셨어요. 네. 계좌 오픈해 주셨는데, 네, 계좌 상당히 부럽네요. 우리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루 수익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화면 뭐 공개가 되나요? 우리 계좌 오픈했는데, 예, 뭐 이 정도 수익이 이거 하루 수익이죠? 네, 이제 정회원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근데 며칠인가요, 그냥? 뭐 베스트 픽이니까 베스트 픽이니까. 굉장히 이제 제가 사용하는 로직 자체가 굉장히 구현이 잘 돼가지고 수익이 좀 잘 난 날인데, 뭐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진입 신호가 오면은 전 지정 단가가 항상 명확해요. 이제 빈도수 자체가 하루에 5회 미만이에요. 5회 미만. 지금 보시면은 총 토탈 합치면은 이제 3회예요. 데일리 매매했던 게 3회입니다. 딱 왕복 3회. 3회 했다. 네, 딱 4계약으로 정확하게 한 계약 기준으로 253틱 정도 먹었는데, 베스트 픽 지금 253틱. 네, 한 계약 기준이요. 한 계약 기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계약 했는데 뭐 한 $10,000 정도 좀 수익이 났어요. 시스템으로 이게 수익이 나신 거죠? 시스템 네네. 수익으로. 예, 시스템 알겠습니다.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외 선물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보시고요. 주식하고 해외 선물 이렇게 좀 같이 섞어서 하시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이지 시스템님 베스트 픽. 자,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유로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제 유로요? 네, 지금 제가 창을 좀 띄워드렸어요. 이제 톡스타에서 매번 제가 매매 포인트를 이렇게 항상 좀 띄워드립니다. 미리 이제 5일부터 모든 전 종목에 대해서 포지션들을 쫙 깔아서 좀 띄워드리는 약간 방식으로. 살짝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베스트 픽 같은 경우 네. 어떤 게 톡방에서 이렇게 보낸 픽을 이렇게 픽 중에서 이제 베스트 픽 하나 이렇게 던져 주셨는데 네. 어디에 이렇게 유로에서 1.17860. 네, 유로요, 유로. 네, 유로에서 1.17860에서 유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드렸었고요. 네. 지금 사실상 거의 매도인가요? 네, 매도? 매도였습니다. 거의 최고점이네요. 거의 고점이었죠. 이제 한 며칠 날 이게 나온 거죠? 5틱 정도만 밀렸다가 떨어졌는데 어제입니다. 아, 어제 바로 네. 어제. 네, 어제 860에 대한 매도 어제 포지션. 무료톡방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정확히는 네. 포인트는 그저께 드렸고요. 그저께 드린 게 이제 체결은 어제 나왔죠. 네, 지금 아, 어제 어제? 나왔고 지금 청산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매수가 기준으로 보실 때 지금 아직까지도 060 청산까지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청산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청산 아니다. 네네 지금 틱수상으로는 거의
일단 100틱은 확실히 넘었고요. 네, 100틱은 확실히 넘었고. 100틱을 넘었네요, 수익이. 네, 100틱 넘었고 지금 익절 가져가셔야 되는 가격 제가 미리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 중간에 지금 450까지 튕겨 올라갈 경우에는 익절 내보내셔라. 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069까지 추가적으로 끌고 가셔라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베스트픽까지 한번 다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자체가 해외 선물에 관련된 내용이 글로벌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켜보시면은 아마도 좋은 결과들 그리고 새롭게 꼭 새로운 넓은 시장을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이 두 분의 베스트픽들을 보시면서 다음 주 베스트픽이 또 어떤 건지 꼭 우리가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우리 에이지시스템님, 그다음에 해양스타님 딱 이렇게 톡방에 들어가시면 이런 베스트픽들을 반드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타 베스트픽을 보시면은 오일 같은 경우, 에이지시스템님 같은 경우는 오일을 많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신 분들 해양스타님이 나스닥을 보셨네요. 지수 상승 랠리 당분간 지속 전망 이것 때문에 보셨다고 하시니까요. 이쪽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는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톡방 들어가시면은 같이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5일 매매 포인트 아까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포인트를 지금 터치하고선 정확하게 지금 저점 맞고 반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등 가고 이 포인트 있습니까? 제가 방송 전에 써드렸던 거니까요. 지금 한번 매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는 마쳤고요. 좀 정신 없었습니다만 우리 앵커님 한번 내용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해외 선물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우리 김본스타는 내일 또 뵙겠지만 에이지시스템스타하고 해왕스타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분석부터 종목 상담까지 모두 도와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자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은 퀴즈 정답부터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기업의 주요 경영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1번 방어주, 2번 황금주, 3번 단독주였습니다. 정답은 블링블링 황금주가 정답이었는데요. 정답 맞추신 분들은 저희가 잠시 뒤에 상품 보내드릴게요. 정답자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84님, 0001님, 7568님, 그리고 3623님, 5873님 이렇게 당첨자 분들 이제 저희가 아래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많은 퀴즈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톡스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궁금증이 아직 덜 풀렸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1대1로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톡방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별톡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톡스타 방송하는 동안 2시간 동안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은 잠시 뒤에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